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대기환경 함께하는 전나온입니다. 연소공학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 연료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1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 및 그 위험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폭발 범위하고 이제 위험도의 상관관계 어떻게 있었냐면, 어떤 연료가 있을 때 그 연료는 폭발 하한치가 있고 상한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한치는 낮을수록, 상한치는 높을수록 위험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세틸렌이라는 가스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아세틸렌의 폭발 범위를 봤더니 하한치가 뭐 한 10%짜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한치를 보니까 상한치는 뭐 한 70%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아세틸렌이라는 연료는 어디서 폭발하는 거냐면은 10하고 70 사이의 농도가 들어왔을 때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기랑 아세틸렌 섞였는데 10% 정도 섞였을 때도 탈 수 있고 70%까지 섞였을 때도 탈 수 있고 너무 많으면은 연료가 너무 많아서 안 타고 너무 적으면 연료가 너무 없어서 안 타고 바로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폭발 범위가 더 위험해지려면 만약에 하한치가 5%가 되고 상한치가 90%가 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더 폭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폭발 위험도라는 거는 하한치가 낮을수록 상한치는 높을수록 더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스의 온도가 높아지면 폭발 범위가 일반적으로 넓어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지는 거 맞고요. 2번, 가스압이 높아지면 폭발 하한 농도는 크게 변화되지 않으나 상한값이 높아집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3번, 폭발 한계 농도 이하에서는 폭발성 혼합가스를 생성하기 어렵다. 맞아요. 한계 이하에서는 그래서 생성이 안 되고. 그럼 4번 틀렸다는 건데 4번 보니까 폭발 하한 농도가 하한은 낮아야 되는 거죠? 상한이 높아야 되는 거고. 높은 게 아니라 낮을수록 위험도가 증가하겠네요. 4번 틀린 걸로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액체 연료 중 중유의 성상에 관한 다음에 기술 중 잘못된 것을 골라볼게요. 1번, 중유는 비중이 클수록 유동점이나 점도가 증가한다. 비중이 커지니까 점점 더 안 좋은 중유가 되는 거고 점점 더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동성하고 유동점은 반대의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떨어지지만 유동점은 올라가는 거죠. 맞는 얘기 되겠고 2번, 중유는 인화점이 150도 이상으로 이온도 이하에서는 인화 위험이 적다라고 했는데 중유 인화점 외워둬야 됩니다. 제가 재온 다 설명드렸죠? 중유하고 뭐 등유하고 휘발유 인화점이 한 70에서 150 정도 돼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150 이하에서 탈 수 있죠? 70하고 150 사이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60이네요, 이거. 착각했습니다. 자, 60에서 150 사이에서는 탈 수 있으니까 이 온도 이하에서도 인화 위험이 있죠. 틀린 게 되겠네요. 2번 틀렸고. 3번 중유의 잔류탄소분은 일반적으로 7에서 16%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다 얘기하냐면 잔류탄소 한 12%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번 점도가 낮은 것은 일반적으로 낮은 비점의 탄화수소를 함유한다. 처음에 수소인데 소수로 됐네요. 수소입니다. 2번만 그래서 틀린 얘기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화염이 길고 그을음이 발생하기 쉬운 반면 역화의 위험이 없으며 공기와 가스를 예열할 수 있는 연소 방식이 됩니다. 자, 역화의 위험이 없다. 그런데 그을음은 발생이 잘 되고 화염이 길다. 바로 확산연소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기체 연소 형태 세 가지 있었어요. 확산, 예혼합, 그리고 확산과 예혼합을 합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부분 예혼합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열이 가능하지만 그을음이 생기고 화염이 큰 게 확산 연소가 되겠고 예열은 불가능하지만은 연소의 온도가 높고 고부하를 처리할 수 있는 연소 형태가 바로 예혼합 연소. 그렇지만은 역화의 문제가 있는 것.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짬뽕시킨 게 부분 예혼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확산 연소가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석탄의 탄화도 관련된 문제. 반드시 풀 줄 알아야 돼요. 석탄의 탄화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 것을 골라볼게요. 1번 고정탄소, 2번 비열, 3번 발열량, 4번 착화 온도가 되는데 자, 탄화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였냐면은 점점 더 압력에 눌리면서 누가 날아간다고요? 산소와 휘발분이 날아가고 남아있는 회분과 고정탄소 함량은
높아지는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정탄소는 높아져요. 휘발유는 낮아집니다. 또 날아가는 게 산소가 낮아져요. 그러면 이러면서 수반되는 게 고정탄소 올라가니까 발열량이라는 거는 당연히 같이 올라가고 불에 잘 안 타니까 착화 온도가 높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지는 게 이제 비열은 감소한다고 했죠. 그럼 이거 보고 찾아내면 되는데 고정탄소 1번 증가하죠. 맞고 2번 비열 감소하네요. 틀렸네요. 찾아주시면 되겠고 발열량 증가하고 착화 온도 증가하니까 2번을 정답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갈게요. 기체연료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연료 중에 황함유량이 적어 연소 배기가스 중에 SO2 발생량이 매우 적다. 큰 장점입니다. 기체연료에. 두 번째 부하의 변동 범위가 넓고 연소의 조절이 용이하고 점화 및 소화가 간단하다. 항상 비교해야 되는 게 액체나 고체연료에 비해 일어나요? 이렇죠. 가스레인지 킬 때 불 소화, 강불, 중불 바꾸기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연료보다도 연소 조절이 쉬운 그런 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3번 보니까 저장 및 수송이 불편하다. 맞죠? 담으려면은 압력을 가해야 되고 특별히 제조하는 그런 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장 및 수송이 불편하고 4번 완전 연소를 위해 많은 과잉 공기가 소모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고체연료의 얘기죠. 고체연료 잘 안 타니까 태우려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요. 과잉 연소 공기 소모량이 많은 거고 액체 기체로 갈수록 잘 타기 때문에 과잉 공기 소모량이 줄어드는 거죠. 4번 틀리겠네요.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원유를 증류할 때 일정 온도의 끓는 전 범위에서 유출되는 탄화수소의 혼합체로 납사라고 합니다. 이건 납사가 있는데 이 납사와 끓는 점의 범위나 성상이 가장 유사한 물질.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증류할 때 이 납사가 나오고 납사를 또 이걸 계량해서 만드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휘발유예요. 그래서 납사로 만드는 게 뭐냐? 휘발유. 다른 말로는 가솔린이라고 하니까 1번으로 우리 찾아줄 수 있겠죠.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석탄의 성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석탄 연소지 잔류물인 회분 중 가장 많이 함유된 것은 SiO2이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SiO2 이산화규소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회분 중에 가장 많이 섬유되는 성분이고 얘네들은 이제 규소들은 또 물을 뿌려가지고 이제 섞으면은 시멘트 성분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또 어떤 물질들 조금만 첨가해서 시멘트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2번. 점결성은 석탄에서 코크스를 생산할 때 중요한 성질이다. 맞죠?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한번 읽어보게 하시면 되겠고. 자, 3번. 건조한 석탄의 착화 온도는 탄화도가 높을수록 착화 온도가 낮아진다. 이거는 확실히 잡아낼 수 있겠죠. 항상 이런 게 이제 보면은 어려운 문제에 좀 해당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개론 때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할 적에 항상 어떻게 좀 출제가 되냐면은 30%가 쉬운 문제, 30%가 보통 문제, 40%가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는 합격이 어느 정도죠? 우리는 평균 60점 맞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저는 어려운 문제 안 풀고 쉬운 거하고 보통 맞춰가지고 합격할게요. 그러면 좋죠. 근데 불안하죠? 그러기에 이거 쉬운 거 보통 거 100% 다 맞을 자신이 사실 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좀 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나오는 이제 유형은 이런 사고력을 요하거나 아니면은 속된 말로 구석탱이에서 내거나 아니면은 저렇게 보기를 어렵게 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지금 이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문제에서 잡을 수 있는 힌트는 하나 줘요. 그런데 재밌는 게 웃긴 게 뭐냐면은 나머지 보기는 진짜 듣도 보다 못한 그런 보기들. 그냥 알랑가 모르랑가 하는 보기들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은 출제 범위가 이 대기라는 거는 그 연료의 성상도 들어가고 연소공학이라는 큰 학문도 들어가고 대기오염, 개론, 미기상학 등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도 출제 범위에 들어가서 할 말은 없어요. 근데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보기는 한 가지는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딱 보고 한번 읽어봤더니 지금 갑자기 SiO2 이런 거 나온다? 오케이, 이거 어려운 문제구나. 감을 잡고 그 문제를 딱 바라볼 때는 내가 아는 정보 하나만 찾아내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상한 처음 보는 보기 나오더라도
3번에 보니까 착화 온도가 우리가 탄화도라는 개념은 분명하게 배웠는데 높을수록 착화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배웠는데 낮아진다고 나왔다. 딱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푸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멘탈이 붕괴가 되면 안 돼요. 1번, 2번 읽다가 붕괴되면 안 되고 분명히 맞출 수 있는 보기를 하나 주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문제 풀어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